네, 안녕하세요. DS1 UMG 엄지입니다. 오늘 제가 루비둠 그 표준 시그널 발생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좀 받은 지는 조금 됐는데, 제가 이렇게 보드를 만들어서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 잘 되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15MHz가 나와요. 제가 필요한 거는 10MHz인데, 얘 스펙을 보면, 1MHz에서 20MHz까지 컨트롤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보드를 만들어서 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 보드가 죽은 것 같아요. 이걸 좀 어떻든 간에 좀 확인도 해볼 겸 뜯었습니다. 또 루비둠 발진기 이야기를 좀 해볼 겸 우리가 전자 제품들이 단독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벽시계를 얘기를 들어볼게요. 벽시계는 주변에 조력이 없이 배터리만 있으면 단독으로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내부 발진기에 의해서 커츠 시계라고 하잖아요. 발진기에 의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후의 변화와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내부에 있는 발진기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좀 노후되기도 하고 등등의 이유로 느려지는 거죠, 사실. 그죠?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장비들은 독립적으로도 작동을 하지만 외부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프로토콜에 의해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이게 맞는지 제대로 수신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9시 5분이다 이런 시간이 아니라 1초의 단위가 정확하냐, 1초의 길이가 정확하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거는 1초가 2초처럼 가고 있고 어떤 거는 1초만큼 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2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2초 동안 응답을 해줘라고 했는데 얘는 2배로 빨리 가고 있고 얘는 2.1, 2배로 느리게 가고 있다고 치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네트워크에 있는 장비들은 NTP라는 서버를 둬서 시간을 동기화합니다. 그러니까 NTP 서버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아주 정확해야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들 보시면, 기억해 보시면, 아주 예전에는 우리 그 폴더폰 보면 시간을 이렇게 세팅을 했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핸드폰 켜면 전화 시간을 세팅해주고 느려지면 막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그래서요. 삐삐는 기억나십니까? 삐삐 시간 맞췄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 아까 제가 시간이란 그 길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지금의 통신은 우리가 5G, 6G 이렇게 넘어왔는데 레이턴시가 아주 짧아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통신가의 지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시할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냥 네트워크상의 시간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레이턴시가 아주 길다라고 가정을 하면 즉 응답 시간이 길어지고 시간이 불일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장비는 표준시를 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계기마다 전부 다 이런 그 루비둠 표준 시그널 발생기를 다 내장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돈의 낭비거든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지금은 레이턴시가 워낙 짧기 때문에 0.001초, 1000분의 1초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무시해도 되는 거죠. 번외로 AI가 발달하고 그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면 왜 사람들은 5G로도 불가능하고 6G로 가야 된다라고 하느냐.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옛날처럼 1메가 시대에서 기가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통신의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레이턴시의 문제예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차를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지향하는 그 자율주행은 메인 프레임에서 AI가 컨트롤하는 방식이잖아요, 사실. 각각의 카메라 센서로 들어오고 학습을 해서 지시를 하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근데 이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
야, 좌회전해! 이랬는데 이미 좌측을 지나가 버린 거야. 그래서 길을 가는데 좌회전을 해야 돼. 근데 3, 2, 1 짝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레이던시가 너무 길어. 야, 이제 지금 이제 좌회전 하시오. 이랬는데 이미 지나와 버렸어. 또 그러면 야, 이제 우회전해. 또 지나와 버렸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 속도가 아주 빨라야 된다. 지금은 이제 그래서 통신의 장비들은 레이던시가 워낙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루비둠 장치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들이 아까 NTP 서버를 얘기했는데 뭔가 시간을 동기화하는 장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 우리가 전파라는 것 자체가, 전파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 이렇게 뭔가 동기화시키는 건 짧은 시간에 가능하지만 지구에서 멀어지는 위성, 그 다음에 달,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저기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화성 화성으로 이렇게 우주선을 보내려고 하는데 화성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리가 멀잖아요. 수금지와 목도 1000명. 나중에 명성까지 보낸다고 그러면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그죠? 이렇게 보내는데 거리가 멀어지거나, 그리고 이 우주로 가는 말 자체는 점점점 계속 가속이 돼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럼 시간이 계속 달라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성에는 그 세슘 원자시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슘 원자시계가. 세슘 원자시계가 한 91억 년에 1초가 틀어져요. 91억 년.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계가 만들어진 지가 49억 년인가요? 49억 년 정도 되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태양계가 딱 만들어지는 순간 세슘 원자시계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0.5초가 안 틀어진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를 사용합니다. 그에 반하면 루비듐은 조금 더 오차가 커요. 그렇다고 해도 루비듐의 오차는 제 평생에 1초가 안 틀어집니다. 제가 딱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이걸 세팅했다 그러면 1초가 안 틀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장비를 만들거나 했을 때 표준 주파수가 되는, 스탠다드가 되는 주파수가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세팅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전기에도 HF 대역에 쓰는 주파수가 낮으니까 지금도 좋은 무전기, 흔히 말하는 비싼 무전기는 5번 타입의 오실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온도 변화에 따른 주파수가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전기를 딱 켰는데 그때가 야외야. 그래서 영하 5도에서 이제 시작했어요. 추위에 떨면서 CQ, this is Delta Sierra 1 Uniform Mike Golf Copy Station 이렇게 막 했어. 근데 이제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무전기에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하 5도에서 한 30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발진기는 틀어집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영하 5도일 때 7메가에 맞춰놓고 발진을 이제 CQ를 했다 그러면 한 2-3시간 후에는 7.001 정도는 틀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파수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분 타입의 오실레이터가 비싼 무전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11MP에도 5분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5분 타입이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무전기 전원을 딱 넣는 순간, 혹은 정말 좋은 리그라고 치면 전원이 꺼져 있어도 5분에는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 40도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좋거든요. 5분 타입 오실레이터에는 몇 도를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루비듐 같은 경우에는 한 40도에서 50도 사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5분이거든요. 이 안에 이제 루비듐 발진기 들어있고, 요 안에 이제 그 실드 안에 이거 5분이에요. 가열을 하는 거예요. 가열.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을, 얘는 15V와 5V를 두 가지 다 쓰거든요. 입력 전압을. 왜 그러냐? 루비듐 발진기랑 5분 쪽에는 15V를 사용하고, 요로 그 컨트롤러에는 5V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전압을 다 넣어줘야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얘기를 했죠. 그래서 HF 대역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그렇게 작게 틀어지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가를 사용하는 무전기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주파수가 틀어지면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1.2기가를 딱 세팅했는데 온도 변화에 따라서 혹은 주파수가 조금 틀어지면 1.2 얼마에서 쭉 이렇게 주파수 오차라는 게 뻥튀기 하면 뻥튀기 할수록 오차도 같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1.2GHz대의 그 리그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뜯어보지 않아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보정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취미생활을 아마추어 무선을 적어도 10년을 할 거다. 저는 저의 유효 수명이 이제 15년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람은 자기 죽을 때를 가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집안 내력을 봤을 때 평균 연령대를 보면 15년도 길게 잡은 것 같아요. 한 12년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년 동안은 사부작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또 우리 식구들의 특징이 뭐 질질 끌면서 죽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한 6개월 만에 다 끝나는 거야. 속도감 있게. 성격이 그래요. 우리는 뭐 질질 끄는 거 안 좋아해. 속도감 있게 한 6개월 아프다가 깨끗하게 그냥 딱 읽다가 딱 하는 거야. 그래서 12년, 15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년 동안 재밌게 즐겨보자. 제가 깊이는 없지만 스펙트럼은 되게 넓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시대에 저는 되게 부합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너무 많고 취미도 많이 해봤고 그 제품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각 분야의 제품 개발을 해봤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근데 깊이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 깊이는 전문가들이 하면 되거든요.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걸 조합하면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뭐 한동안 융합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 융합의 시대에서 AI의 시대에 저는 부합된 사람이 아닌가.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일을 맡기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해요. 그리고 그 일반 사람들이 우리 석박사들이 되게 좀 지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깊이는 있을지언정 스펙트럼이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시야도 좁아지는데 자기 분야가 깊어질수록 사실은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 머리가 아주 맑아서 깊이도 없고 아주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잘 이용하시면 어떤 제품 개발에 문제 해결 능력은 아주 탁월하다. 근데 이 제품 다시 돌아오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얘를 15MHz 장비를 10MHz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보드가 응답을 하지 않아요. 이 케이블은 제가 납땜을 한 건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여기 RxTX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얼 통신을 하는데 받아서 이 보드 어디에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걸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대본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긴 한데 루비듐 발진기는 필요합니다. 하나씩 꼭 있어야 돼요. 그 남자나 여자나 시계를 좋아하잖아요. 이게 제가 항상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물건은 가벼울수록 비싼 물건이 있고 어떤 물건은 무거울수록 비싼 물건이 있어요. 가벼울수록 비싼 거는 의류, 옷 이런 거죠. 가벼울수록 비쌉니다. 그죠? 막스마라 코트 하나에 8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되게 가벼워요. 정말 따뜻하고 가볍습니다. 막스마라 제대로 된 코트가 한 800에서 1000만 원 하는데 가볍죠? 자켓들도 좀 유명하고 좋은 것들 보면 1000만 원 막 그런 자켓들은 가볍습니다. 옷은 가벼울수록 비싸요. 그러면 무거울수록 비싼 게 뭐냐? 다이아몬드죠. 금덩어리죠. 시계죠. 그죠? 이런 것들은 무거울수록 비쌉니다. 오토매틱 시계도 이제 뭐 점점 비싸지만 바디도 백금으로 다 만들죠. 그래서 타이어 세팅하죠. 막 이러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무거울수록 비싼 것, 가벼울수록 비싼 것 잘 구분하면 되겠죠. 이 루비듐 발진기 무겁습니다. 이런 거 손목시계로 하나 딱 차고 다니면 좋잖아요. 그죠? 뭐 이게 루비듐이 무섭잖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저거 발암물질 아니야? 저 원자시계 이러니까 무슨 방사능 물질 아니야? 그러니까 시계 하나 여기다가 그 뭐 닉시간 같은 거 이런 거 딱 달아가지고 시계 만들어서 끼고 다니면 되겠네.
아마추어 무선 하시는 분은 이게 그렇게 또 비싸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10MHz 지금 이베이 중국 사람하고 계속 지금 채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채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야, 너 이거 10MHz 작동해? 내가 다른 어떤 세팅을 안 해도 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메시지를 받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동료와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MHz 작동한다. 사인파도 나온다. 그랬더니 내가 야, 이거 조금만 디스카운트 안 돼?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예산을 알려달래요. 최선을 다하겠대. 그래서 내가 나는 이게 원화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해? 이랬더니 안 된대. 자기네들 그럼 손해돼. 대신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보내줄 테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내가 내가 앞전에 뭐 하나 샀는데 작동을 안 해서 돈을 잃었어. 고려해줘. 그랬더니 170불을 얘기하고 있어요. 170불이면 20만원인데 20만원 비싸죠. 일단 그 10MHz를 기준으로 캘리를 하는 개척기들은 다 캘리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요거 하나에다가 쭉 빼가지고 데이지 체인을 연결해도 되고 스플리트를 사용해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무전기를 쭉 연결하면 주파수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생각에 따라 할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막연하긴 한데 꿈이긴 합니다.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그 친구들이 우리보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스마트폰이 없어서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무선사들이 그래도 일정한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단지 무전을 하는 것만 이 아마추어 무선의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추어 무선을 괜히 그 취미에 꽂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다양한 지식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집대성될 수 있는 취미예요. 일례로 제가 알기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은 아마추어 우선 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요. 사실 뭐 위성 한 1억 정도면 위성을 쌓아 올리거든요. 그러면 뭐 100사람, 1000사람만 돼도 가능한 이야기죠. 가시권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한 1000명이 10만원씩 내가지고 1년 동안 프로젝트를 해갖고 1년 동안 즐기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이잖아요. 1년에 12만원이야. 그래서 1000명이 모여서 우리 위성을 어떻게 만들 건지 계획을 하고, 위성에 어떤 기능을 넣을 건지도 고민하고, 설계하고, PCB도 만들고, 기구물도 만들고, 또 지상에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래서 한 1년 프로젝트로 아마추어 위성 한 요만한 거를 쌓아 올린다. 1년 동안 즐길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씩 내면 1000명만 모이면 1000명이 만드는 정말 난장이들이 쌓아 올리는 대단한 공이 되는 거죠. 위성이 되는 거죠. 그런 막연한 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는 사실 없지만 이것저것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 녹화분이 안 올라왔으니까 모르시겠네요. 저는 로직을 조금 공부한 사람이고 제품 개발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이 아날로그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너무 개념이 달라요. 사실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주파수를 활용하고 공진시키고 뭐 변조하고 이런 것들은 디지털에서는 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시그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프로토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TCP/IP라는 패킷 통신망도 어떤 프로토콜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제가 아는 지식은 정말 극단적인 작은 지식인데, 이제 이쪽을 보면 공부할 게 너무 많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다 보니까 수학도 이제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석박사한테 물어보듯이 AI한테 물어봅니다. 야, 이거 좀 자료 좀 찾아봐. 이거 좀 물어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루비둠에 대해 개론에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편에서도 요걸 한번 수리를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시그널을 측정해 봤을 때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들이 해결이 되면 이걸 10MHz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10MHz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루비도미나세슘은 자기가 진동하는 주파수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 주파수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그 한 번에 그 길이를 측정하고 그 길이 기준에 그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 길이만큼 가산을 하는 거예요. 1초의 길이를. 그래서 시간 뭐 1메가든 10메가든 20메가든 만드는 거거든요. 헤로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가. 근데 이게 그 작동하지 않으니까 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건 한 10한 4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아깝잖아요. 그죠? 많이 아깝죠.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만간 빨리 요즘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